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혼주의이던 제가 20대에 결혼을 하게 된 이유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말 결혼은 내가 꼭 해야지 라고 마음먹는다고 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언제 만났느냐에 따라서 결혼의 시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나이쯤 됐으니까 이제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만난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보자마자 정말 운명의 상대를 만나서 결혼했다라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건 정말 흔치 않은 케이스인 것 같고, 내가 몇 살에 결혼을 해야지라는 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누구랑 결혼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닌데 남편하고 연애한 지 2년이 좀 지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남편이 막 밀어붙여서 어쩌다 보니까 결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하고 저는 5살 차이가 나는데 남편 주위의 친구들이 좀 결혼을 빨리 한 편이어서 남편도 좀 빨리 하고 싶어서 저를 푸시한 측면도 있고, 사람 다 똑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분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도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결혼 생활도 좀 저랑 잘 맞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결혼을 하려던 생각이 없는데 빨리 하게 된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 탑3를 꼽으라고 하면 그중에 저희 남편을 만난 일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남편 덕분에 제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빨리 결혼하게 된 이유 2번째는 다른 점들보다도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들어서 결혼을 빨리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뭐 돈 많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충분히 대화하고 그것을 충분히 존중해주고 서로 서포트해주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한 명이 무조건적으로 희생을 하는 관계는 그게 건강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물론 희생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나의 배우자가 더 행복해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의 방향성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더 나다워질 수 있게끔 모든 말투, 행동, 자원의 분배들에 대해서 나를 더 나답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특히 6, 7년 전 얘기여서 그 당시에는 좀 지금하고 달랐거든요. 저는 결혼을 해도 나는 일을 하고 싶고 나는 평생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 못하는 남자들이 많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저는 정말 그거를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지지해주고 또 가정일을 같이 하고 육아도 같이 하고 이렇게 가정적이면서도 저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남자를 찾았거든요.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봤던 남자들은 다들 그래도 애는 엄마가 봐야지, 그래도 와이프가 남편을 챙겨야지, 이런 마인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상당히 가정적이면서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내가 최대한 지지해줄게 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게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의 가정 환경을 봤을 때도 남편의 어머님이 평생 일하는 거를 봐오면서 또 아버님이 굉장히 가정적이었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면 나의 결혼 생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면서 함께 협업해가면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좀 빨리 하게 된 거고, 물론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바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맞추고 있느냐 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지지해 주느냐,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이냐 라는 거를 우선시하는 가치로 두시면 훨씬 결혼 생활에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3번째는 다양한 연애 경험입니다. 뭐 이게 자랑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나 저희 남편은 그런 것을 숨기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그 전에 만나본 사람이 있는 거고 어린애가 아니니까 처음 만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나쁜 남자한테 데이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에게 어떤 사람이 안 맞는지를 점점 발견해 나간 것 같아요. 뭐 꼭 사귀지 않아도 그냥 데이트, 썸이라도 탔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다 저의 가치관에 영향을 줬고, 겪어보면서 나는 의처증 있는 남자는 안 돼. 나는 고지식한 남자는 안 돼. 나는 가부장적인 남자는 안 돼. 나는 바람기 있는 남자는 안 돼. 이런 것들이 겪어보면서 생긴 거죠. 그렇게 나와 안 맞는 점들을 찾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점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더 내가
관계에 있어서 만족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들이 또 너무 많이 생기면 나중에 만날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이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나와 정말 안 맞는 그런 요소들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쉽게 잘 안 바뀌잖아요. 의심 많은 사람은 그거 없애기 정말 힘들고 바람기 있는 사람도 그거 잡기 정말 힘들고 소비 지출 큰 사람도 그거 바꾸기 힘들잖아요. 내가 남자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정말 너무 싫은 부분, 그게 없는 남자를 만나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하게 만나보는 게 더 좋다라고 후배들한테도 늘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 남편도 예전에 만났던 연애 경험이 있어서 쉽게 헤어지자고 말하는 여자는 정말 싫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저의 어떤 면이 매력으로 느껴졌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저는 오는 기회를 막지는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만나더라도 최대한 많이 대화를 해보고 제가 사귀고 싶은 사람인지 직접 여러 대화를 해본 다음에 파악을 했고, 소개팅 제안도 정말 들어오면 웬만해서 다 했던 것 같아요. 소개팅 불편해 이래 하시는 분들 있고 소개팅으로 쉽게 마음을 못 여시는 분들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편을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당시에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고 나서 하루에 12시간 넘게 회사에 있으니까 피곤해서 연애할 틈도 없었는데 이제 6개월 정도 다니면서 적응을 했으니까 남자친구 좀 사귀어볼까 싶어서 주위에 야, 나 소개팅 좀 해줘 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다녔고 들어오는 걸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미팅 합쳐서 1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그냥 여러 사람들하고 만날 기회를 만들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저랑 잘 맞는 사람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나를 가둬두지 마시고 누가 소개팅 해봐 라고 했을 때 거절하지 마시고 정말 쉽게 만나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 누가 해줄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을 해준 사람도 우리를 만나게 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그런 캐릭터였고, 저도 소개팅을 해줘서 결혼 성사를 몇 커플을 시켰는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어 한 케이스도 있고, 인연은 어디에서 만날지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처음 보자마자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그런 케이스는 정말 적으니까 적어도 한 3번 정도 보면서 단점을 찾기보다는 이 사람의 장점을 더 쳐다보면서 그런 사소한 부분 때문에 상대를 탈락시켜버리지 마시고 좀 더 많이 만나면서 작은 것에 너무 영향받지 않으셨으면 해요. 예를 들면 나이 차이가 좀 나더라도 사실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 차이가 정말 별로 무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막 그 시대의 얘기, 내가 어릴 때 듣던 노래, 뭐 이런 문화적인 코드를 말하다 보면 나랑 대화가 안 통한다, 꼰대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만나면서의 대화는 그런 거랑 정말 다를 수 있으니까 잠깐 보고 잘라버리고 기회 온다고 해도 닫아버리지 마셨으면, 그래야 빨리 결혼해요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내 인연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5번째는 비혼주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는 결혼 안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했고, 결혼을 하더라도 나는 30대 후반쯤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막 확신이 든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야도 아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안정적인 가정에 대한 갈망?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능력, 자산, 사람의 학벌 이런 거보다도 사실 그런 측면으로 치자면 더 괜찮은 남자들이 더 많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불안한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누군가 정말 편하게 의지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살아간다면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20대 초반에 굉장히 돈이 없고 하고 싶은 건 많고 불만은 많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좀 더 나 자신이 더 부드러워지고, 물론 돈을 벌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더 유해지면서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좀 더 내 삶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에서 오는 측면이 많은 것 같고요. 결혼이 필수도 아니고 애를 낳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안정적인 삶, 안정적인 관계, 신뢰, 그리고 의지하고 교감하고 그런 측면을 좀 원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결혼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사회 전반적으로 비혼주의가 확산이 되는 것 같아서 저의 이 영상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마는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점이 많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물론 권태기가 없지는 않아요. 권태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또 아이를 낳고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동안에 알던 행복과는 다른 차원의 행복이고, 결혼을 해서 사니까 알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 많고
새로운 환경, 아예 다른 맵에 들어간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혼하는 사람도 많기는 하고 뭐 제가 평생 행복할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로 봤을 때 일찍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놀 거 다 놀고 연애도 많이 해보고 좀 나 자신에 대해서 파악이 된 뒤에 결혼을 하시는 거는 그게 더 갈등을 줄여주기는 할 것 같아요. 20대에 결혼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거 아니고요. 결혼을 빨리 한 사람들은 대체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나는 결혼을 빨리 할까 말까? 언제 결혼을 하는 게 좋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